이런 두께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정유정 작가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영원한 천국, 은행나무에서 2024년 8월 28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보통 책을 선택하는 계기, 어떤 이유로 책을 골라서 보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냥 베스트셀러라서 유명해서 선택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요, 표지가 예뻐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책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비밀이었나요? 그 책이었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은 약간 좀 특별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몇 달 전에 제 딸아이가 갑자기 책을 몇 권 사고 싶다고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딸아이랑 인천 주안이었나 부평이었나 그쪽에 있는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런저런 책들 사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가 나 여기까지 데려와 줬으니까 아빠한테 책 한 권 선물하겠다, 한 권 골라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 읽게 됐습니다. 사실 정유정 작가의 책들은 몇 권 읽었었던 기억이 나서 읽어봤고요. 보통 정유정 작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작가의 책들이 좀 스릴러 쪽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떨까가 궁금해서 샀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이전에 있었던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그전 책들은 좀 이렇게 사건들이 되게 강렬한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 이 책은 그거보다 조금은 좀 순화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봤던 정유정 작가의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좀 SF적인 요소가 가미된 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렇게 해서 정말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한결같다. 이게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의식을 룰라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업로드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즉 몸은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고요. 루게릭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병으로다가 죽어가고 있는 연인 해상이라고 하는 여자를 위해서 박제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개발자가 룰라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를 완성을 하고 거기에 그녀의 정신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이제 그 가상세계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심을 서로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쳐지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임경주라고 하는 남자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화자로다 등장을 하는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임경주의 동생인 승준가 그럴 텐데, 동생이 그 노숙인처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오는 어떤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는 요양보호시설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경비로다가 근무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소의 첫 장면이에요. 그 주인공 임경주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이제 그 요양원 사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교통편이 다 끊겨요. 그래서 걸어서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마 버스를 마지막에 타고 들어가는데 택시도 안 들어가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마치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이야기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봐, 기대해봐,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로 따져보자면 이 이야기의 예고편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이 이야기 내내 이제 그 임경주를 괴롭혔던 남동생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 뭐 이런 상처들,
그런 모든 선택들을 좌우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은 따지고 보자면 욕망,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이거는 사실 진시황 때부터 내려왔던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런 욕망들, 그리고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현실, 이게 이제 신세계가 될 것이고, 룰라라고 하는 신세계, 그리고 그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그런 삶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그런 선택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들,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쯤에,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 5년 그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카페9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뭐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아바타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마치 싸이월드 미니미처럼 만들게 되고, 그걸 이제 키보드 화살표키 눌러서 움직여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면 채팅해가지고 머리 위에 말풍선 나와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커뮤니티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아이템도 사고 그래서 연애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어쩌면 이제 그 카페9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전까지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메타버스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룰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는 따지고 보면 그런 류의 서비스의 최종 버전, 파이널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이 책은 일단 SF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범죄 소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룰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마트폰 유심을 차지하려고 막 온갖 암투, 뭐 폭행, 뭐 살인, 막 온갖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실감이었다. 다만 반면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룰라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묘사예요. 작가가 그 룰라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묘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읽는 동안 이 룰라가 과연 목숨까지 걸고 이래야 될 만큼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야? 라는 의문을 좀 갖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제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세상을 설계를 하고 보내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그게 결국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관한 부분도 시대에 따라 좀 변하잖아요. 제가 앞서서 읽었던 토지나 또는 조주현 선생님의 책들을 보면, 그 시절에는 지고지순한 사랑, 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상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다고 한다면, 자유연애도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사랑의 표현에 대한 모습에서도 전개되는, 그래서 죽음마저도 어떻게든 피해가고 뭐 이런 모습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나름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작가가 이런 어떤 신세계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책이 제법 두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나오고 500페이지가 넘게 나오거든요. 500페이지가 넘으면 정말 장편이죠. 근데 이런 두께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정유정 작가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 공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감안을 하고 읽어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이렇게 정유정 작가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노랑잠수였습니다.